반갑습니다. FST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종 자체는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은 다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하튼 간에 이 반등이 얼마나 이어나가 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크로적인 부분이 다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되는 매크로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향후 시나리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ETF부터 볼게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세미컨덕터 ETF고 반도체 25개 업종이 들어가 있죠.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이 3개월, 4개월 이 기간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온 매물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제 그 렌징 하는 효과로 쇼 치는 세력이나 풋옵션 치는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쇼커버링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여기서 빠졌던 거는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이죠. 이스라엘 이슈 때문이고, 여기서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TSMC의 실적이, 또 ASML의 실적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라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때쯤에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급상승했죠. 이때 영업이익이 440%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영업이익률만 보면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이라면은 애플의 매출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엔비디아가 애플의 영업이익률 2, 30%인 것에 비교를 하면은 거의 뭐 금방 영업이익은 애플을 따라잡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매출액 상승을 또 감안을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배 정도 되다 보니 그래도 애플의 영업이익률을 금방 따라잡겠다라고 인식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앞으로도 사실 H200이라든지 HBM3E라든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들이 데이터 센터에 거의 4배 정도 이제 수요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이제 3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인식이 될 텐데, 이번에 나올 실적, 이 7월 달까지의 실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별로 매출액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증가율 거의 10%에서 20% 증가할 걸로 보이지만, 그 다음 분기, 8월부터의 분기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선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부터 좀 반등이 실적 모멘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의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주가 다소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 매물대의 하단부에서 또 111선에서 터치하고 지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견고하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산바닥 상태이기는 합니다. 산바닥 상태고, 여하튼 전저점인 이 222일선인데, 여하튼 간에 이 1년 이평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고,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이어지고 있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과 삼성전자의 총파업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런데 FST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가장 큰 영향을 펼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어, 소부장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향으로도 좀 어느 정도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향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매크로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지금 고금리 고환율 상태를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주에 피격을 당하면 대통령 선거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해리슨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단 가중되면서 더 이제 코인 시장이나 이런 데에 자금이 쏠리고 있고 해리슨이 부각되면서 바이오와 산 쪽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9월 달에도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 미국의 25년도에 반도체 신규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까지 몇백억 달러씩 지급하는데도 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음에도 경기가 악화되지 않고 화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미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좀 많이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9월 이전에 이 11월 이전에 대선 이전에는 인하하지 말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만약에 11월 달에도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에 외국인들 자본이 급격하게 많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에서 다소 지금부터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기대감은 사실 거품이죠. 실적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품이고 그 거품이 빠지고 있고요.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어떤 실적 모멘텀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두 두 후보 다 반도체 업종을 기피하는 인물들은 아니죠. 반도체를 기피할 수도 없고요. 상황이고 사실 반도체 AI가 나오면서부터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뜻이 필요한 산업이 되었고 정부가 지원자 역할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 역할로 같이 이제 AI 산업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안과 안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대항해서 함께 대통령과 멀티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를 어떻게 뭐 약화시킨다거나 이렇지는 절대 못할 걸로 보이고 여하튼 대선이 끝나든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든지 두 가지가 지금 사실 좀 모멘텀을 결정짓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간에 엔비디아 실적 다음 달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의 실적과 연동해서 또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향으로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총파업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SK 하이닉스는 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캡엑스 회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이제 HBM용 DDR5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운드리에서 펠리클 소재를 FST의 펠리클 소재를 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 이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또 그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이 전환 터닝 포인트 다소 좀 유의미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미미하죠. 미미해서 당분간 지지가 잘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